안녕하십니까. 헛관영입니다. 작년에 현기성 소화에 관한 몇 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생기다 보니 잘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기성 소화를 생각보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986년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현기성 소화를 전공으로 하여 저의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현기성 소화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전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기성 소화는 현기성 소화조라고 하는 생물학적 반응 시스템을 통해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바이오가스가 생성됩니다. 이때 이 바이오가스의 주 성분은 메탄입니다. 이때 생성되는 그 바이오가스를 정제할 경우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버스의 운행 연료인 CNG 가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전기로도 변환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유기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도 거기에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폐기해야 할 유기물을 생물학적으로 미생물에 의해 처리하는 현기성 소화라고 하는 전문 분야로 석사 그리고 박사를 졸업했고, 1986년 이래로 30년을 한참 넘긴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은사님 덕분에 메카티의 US EPA에 정립된 현기성 소화의 원리를 공부하고 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공 때문에 저는 유학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로 최신의 학문이었고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었기에 충분히 학문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의 교수이셨던 메카티에 의해 현기성 소화의 원리가 정립된 미국에서조차 불과 6에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공학 분야에서 신학문이었고 공부해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사님 덕분에 다른 연구자나 개발자보다는 신학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US EPA에 정립된 현기성 소화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은사님은 제게 논문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잘 익혀야 한다고 성하셨으나, 저 역시 그 배움의 즐거움에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현장 생활도 마다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사님은 이미 작고하셨지만 저는 은사님이 공부하신
표준 현기성 소화 분야의 흐름을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유학을 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현기성 소화에 관한 메카티의 원리를 계승해온 한 사람이며 현기성 소화 정통의 흐름을 타고 내려온 본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은사이신 고 정윤진 박사는 오스틴에 소재한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대학 출신이며 메카티가 교수로 계셨던 캘리포니아 소재의 스탠포드 대학 출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지도교수 역시 메카티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이론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정말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US EPA에 정립된 메카티의 원리를 계승한 사람은 제가 아는 한 국내에 저 이외에도 두 분이 계시나 한 분은 메카티의 제자로 대학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분의 제자는 아니지만 현재는 국내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은 모두 미국에서 학위를 하셨고 이 분야를 계승해온 분들이시나 이 분야를 지속해서 관여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주어진 연구 업무나 프로젝트를 바꾸면서까지 이 일을 하실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메카티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저술한 텍스트북의 내용에 관하여 소개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텍스트북에는 정말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이론적인 내용으로 꽉 차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풀어내었고 다만 그 원리를 제가 다 소화해서 저의 지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를 현장 경험에 빗대어 나온 노하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현기성 소화는 누구든 개척하고 연구는 할 수 있으나 이미 정립된 학문입니다. 현기성 소화는 유기성 폐기물의 농도와 양이 정해져 있다면 결과물을 정해놓고 그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생물의 최적의 환경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메카티의 원리를 계승해 오지 않은 연구자들은 악화된 미생물 환경 조건에서 미생물의 특성을 논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러한 논의는 최적의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할 논의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계승해 오지 않은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나름대로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설계에 현기성 소화조 운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원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처리 효율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이 그렇다 보니 획일적인 설계로부터 해답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누구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성 소화는 폐수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법이라기보다는 오염원이 소화조로 유입되면 원상태로 복구되어야 하는 슬러지 처리 측면에서의 시각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을 대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현기성 소화의 본류인 메카티에 정립된 원리를 계승해오지 않은 학교에 그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이 분야를 스스로 알아서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위에 지도 교수님들이 이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폐수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법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메카티에 정립된 원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슬러지 처리 측면에서의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이 현기성 소화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기성 소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저의 지식과 실무 경험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은 영상 첫 화면에 제시해 놓았듯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몇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먹는 음식물이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오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처리시설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무언가 어디에선가 삐거덕대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기계 설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식성이 강해서 오는 문제를 제외하면 기계적인 기술력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생물학적인 부분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음식물류 폐기물, 은폐수 등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우수나 하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1차 침전조에서 생슬러지와 2차 침전조에서 잉여슬러지가 농축조에서 한데 모여 현기성 소화조에 의해 에너지화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좀 있고 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가축 분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삼겹살 소비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도 삼겹살 엄청 좋아합니다. 물론 삼겹살을 드시는 분들이 이런 가축분뇨, 돈사로부터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생각을 하고 삼겹살을 드시고 계실까요? 축산농가의 돈사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 대안이 약 40여 년 전부터 문제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유기성 폐기물 중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방법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현기성 소화임에도 말입니다. 이 방법이 유기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한 연구 개발자의 입장에서 교육자의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이 업계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로부터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의 양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유기물의 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면 그 밖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이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사용을 통해서 더 줄일 수 있다.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유기성 폐기물은 안전하고 완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부산물로 발생되는 고용물은 토양개량제나 복토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비료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폐수는 잘 처리하여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수처리장에 배출하거나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하는 분야라 할 수 있으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한 내용을 5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수요일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반복 시청도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1000시간이 돌파된다면 자율 구독을 통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공개하는 내용은 많은 분들과 앞으로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이 분야를 지속해야 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20분씩 100회 정도를 예정으로 하여 우리나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현기성 소화 분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200만 환경인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100회는커녕 50회라는 일정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비록 매주 20분 정도이겠지만 기술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만 환경인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200만) 환경인 여러분, 저의 얘기가 궁금하시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기성 소화 플랜트 전체, 세부적으로는 전처리를 포함하여 현기성 소화의 생물학적인 측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설계된 소화조에서는 잠재된 모든 양의 바이오가스의 생산이 가능하고 소화 슬러지로부터 나오는 탈수케이크, 즉 고형물의 재이용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액체 비료까지 생산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등 현미성 소화 플랜트 전체 공정에 관하여 모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럴 수는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 아시겠죠?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회까지는 현미성 소화, 그리고 나머지 50회는 민간 기업에서 주로 수행하는 호기성 퇴비와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200만 환경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이 영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1000시간이 돌파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구독은 더 나은 정보로 다음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내용을 영상으로 전파해 200만 환경인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의 생각적 지적 깊이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